투자 리포터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AI 붐으로 촉발된 반도체 호황이 수출을 견인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 효과가 있는 게 맞겠죠? 네, 최근 우리나라 3분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네. 그 중심에는 반도체 수출의 강한 회복세가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AI라든지 서버용 고부가 D램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메모리 가격과 출하량이 이제 동시에 개선된 것이 이제 전체 수출을 끌어올린 핵심적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이제 OLED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 IT 중심의 이제 부품도 함께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 구조가 다시 이제 활기를 되찾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이제 지나치게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향후 수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전반에 이제 수요 회복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역대급에 대한 수출 실적은 반도체 업황의 본격 회복이 이제 국가 전체 수출을 견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치우쳐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만은 없는 또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지난주에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퍼지면서 AI에 대한 고평가 우려로 급락했던 기술주들이 일제히 랠리를 보이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오르고 하기를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AI 거품론이 등장하기도 하고 다시 아니라고 거품론이 꺼지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도 계속해서 AI 거품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의 변동성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뭐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은 좀 거품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품이라는 거는 이제 과대평가가 됐다라는 뜻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인 매출로 좀 연결이 되고 있어서 거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실적 기반의 이제 확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AMD의 3분기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부분은 43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22%가 좀 증가가 됐고요. 엔비디아도 단기적인 밸류에이션이 이제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조정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버블 붕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이제 숨고르기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반도체 두 대장이죠. 현재 조정을 거치고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다들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4만 4천 원 그리고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17만 5천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SK하이닉스는 표준 목표가가 지금 73만 원 그리고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85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일부 증권사에서는 더욱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100만 원대의 목표까지 언급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산식을 이제 PBR에서 이제 PER로 바꾸는 전략적 전환까지도 보였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전고점 대비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지적과 함께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이제 수요 강도와 실적 확인에 대한 여부가 달려 있다라는 그런 점에는 신중간 의견이 좀 이제 공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반도체 업황이 구조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목표 주가가 높아진 만큼 이제 리스크 이제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미중 기술 패권에 대한 부분 혹은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염두를 해두고 전개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대장주가 목표가를 높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주가 흐름만 보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목표 주가 역시 SK하이닉스 쪽이 더 높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 반도체주를 고민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SK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어려우니까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시잖아요. 네, 일단 뭐 둘 다 뭐 너무 견조한 기업들인데 궁금하신 부분을 이제 속 시원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중장기적 안정성이 더 높은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단기적인 빠른 상승을 원하신다면 SK하이닉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랑 HBM3E의 공급 주도권을 쥐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실제 납품이 이제 실적에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퀄테스트와 이제 공급이 시작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뭐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AI 반도체 수요 증가가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26년도 상반기까지 실적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 양산도 이제 본격화가 좀 되고 있지만 AI 칩 그리고 파운드리와 이미지 센서 등의 이제 비메모리 비중도 굉장히 좀 견조합니다. 이제 16일에 이제 비메모리 가격도 이제 60%또 인상이 좀 됐었던 부분도 있고요. D램을 포함해서 이제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이제 AI 그 반도체 수집 통합 체계를 좀 강화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성장성이 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강점을 좀 살려야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뭐 테슬라나 애플 등의 이제 협력도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남아 있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현명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네요. 네. 그죠? 주식을 좀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주가 상승하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드시죠? 자문녀에게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의 발견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하시고 자문역들에게 종목, 업종, 분석, 질문하시면 시원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지난달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치맥 회동을 하더니 지난주에는요. 메르세데벤츠 그룹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이재용 회장은 이제 이번에 방한한 이제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과 만나서 차량용 전장과 그리고 미래차 관련 협력 확대를 논의를 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협력 범위를 넓힐 가능성을 이제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벤츠가 한국을 이제 핵심 공급망으로 보고 있고 삼성도 이제 모빌리티 전장 생태계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 하는 만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만남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이 향후 프리미엄 전장 부품 수주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도 참 활발해 보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6세대 HBM부터는요, 납품처를 넓히는 멀티벤더 전략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주해온 글로벌 HBM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셈이에요. 네, 멀티벤더 이제 꾸준하게 좀 불어왔던 내용이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이제 HBM 시장을 이제 독점을 했지만 이렇게 이제 편중된 공급망은 이제 양사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이제 GPU 시장의 상황은 이제 공급이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젠슨항 CEO가 이제 지난 11월 9일에 TSMC 웨이퍼 생산 물량을 좀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좀 하기도 했을 만큼 이제 수요가 이제 폭발적인 상황입니다. 올해만 해도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150만 장, 그리고 유럽연합의 10만 장, 그리고 영국의 12만 장, 그리고 우리나라 26만 장까지 공급이 굉장히 좀 밀려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이제 독점적인 수요를 이제 어차피 좀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청주 공장의 확장도 뭐 당장에 좀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죠. 네, 단편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제 마이크론 등의 이제 공급망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생산 물량이 많을수록 이제 가격 경쟁이 좀 발동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뭐 지금은 이제 가격 경쟁보다는 HBM의 이제 병목 현상, 그러니까 공급 부족을 빠르게 해소시켜서 글로벌 시장을 좀 장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7년도에 이제 용인 클러스터가 이제 본격 가동화가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좀 될 텐데 경쟁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HBM을 얘기하니까 반도체 하면 무조건 HBM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HBM만의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신설,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레거시 반도체 가격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D램과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신설 그리고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이제 일반 서버까지 확대된 점이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뽑히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D램 계약 가격이 최근 몇 개월간 이제 10% 이상 오르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사이에 이제 2배까지 급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제 공급 부족과 이제 수요 폭발에 대한 구조가 이제 맞물린 것으로 네. 국내 반도체 업계들에게는 굉장히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내년 HBM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2026년도에 HBM3E에 대한 가격이 이제 하락한다는 압박과 HBM 시장이 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이 늘어날수록 이제 당연시 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당장에 뭐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고요. 이미 이제 SK 하이닉스는 내년도 물량까지 이미 확보를 좀 해놓은 상태고, 예, 삼성전자도 공급 계약이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성까지는 이제 강한 증가세가 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이후는요? 예, 내년 이후 이제 그 후에 이제 HBM4로 넘어가면서 또 다시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 좀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상승하는 영역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먼 미래, 그러니까 내후년이나 그 이후까지 지금 전망하는 것은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니까 이미 이제 확정된 내년도 공급 계약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고, 개인적으로 아직은 HBM 가격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높은 급등이 좀 나온 만큼 가격 인하를 좀 빌미로 해서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예,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의 온기가 완제품뿐만 아니고요. 제조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산업이 모두 분주하죠? 네. 먼저 이제 서버라든지 이제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좀 폭증함에 따라서 이제 D램 낸드뿐만 아니라 이제 HBM이라든지 DDR5와 같은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생산량이 좀 이제 늘어나면서 제조사들이 이제 생산 능력에 대한 확대와 그리고 공정 전환에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노광 그리고 식각 그리고 검사 장비 등이 이제 핵심 장비 발주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이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아니면 시가가스, 웨이퍼 등 이제 소재 기업들 역시도 이제 AI 서버 및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전환에 따라서 고사양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 증가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패키징이나 테스트에 대한 기업들도 이제 AI용 이제 첨단 패키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 능력이라든지 이런 증설을 검토하는 등 산업 전반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온기가 퍼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번 이제 AI 슈퍼 사이클은 단일 제품 군의 이제 반등이 아니라 이제 완제품, 제조 공정,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의 구조적 호황으로 확산되는 초기 국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시장도 주가도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 너무 좋을 때 그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좀 불안한 면도 있어요. 왜? 언제까지 좋을까라는 거거든요. 네, 일단 뭐 핵심만 좀 말씀드리자면 네.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HBM 수요가 이제 끊이지 않고 있어서 26년도에서 27년도까지 이제 업사이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망치에서는 2027년도가 이제 피크가 될 거라는 전망치들도 좀 있는데요. 이유는 먼저 이제 반도체 장비 매출에 좀 있습니다. 2025년도 1,11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사상 최대치를 좀 경신을 했고요. 2026년도에는 1,220억 달러로 추가적인 신기록이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매출은 이제 메모리와 이제 파운드리의 실질적인 투자 선행 지표로서 업황의 연장을 또 시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일단 26년도에 반도체 업황의 강세는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27년도까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호황이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예, 투자자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네요. 자, 이렇듯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력들이 직접 금은동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력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반도체주 금은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우민 자문력과 함께하죠.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반도체 동메달은 바로 STI입니다. STI. 네, STI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의 필수적인 이제 세정, 식각 그리고 현상 시스템과 리플로우 이제 포토트랙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AI 메모리 그러니까 HBM의 투자 확대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정 장비 같은 경우에 약 70%, 이제 식각 현상 시스템은 약 40% 수준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경쟁력이 뚜렷하고 이는 이제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수입 대체 측면에서 강한 장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이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도 큰 폭으로 이제 증가세를 기록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이 향후 이제 수년간 이제 두 자릿수에 대한 성장률이 예상되는 만큼 중소장비 업체인 이제 SKI에게도 외형 확대에 대한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PER이라든지 PBR 기준으로 볼 때도 업종 대비 저평가 수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 소부장의 특성상 이제 고객사에 대한 투자 변동성과 글로벌 경쟁 강화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여전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STI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나 패키징 투자 사이클에 대한 본격화 국면에서 공급망 내에서 핵심 장비 업체로 자리 잡아서 이제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메달은 장비 업체죠. STI가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메달 기업은요? 네, 은메달 기업은 바로 고영입니다. 고영. 네, 고영은 검사, 정밀 측정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서 3D 납도포 검사 장비 그리고 자동 광학 검사 등을 개발해서 전자 제조 및 이제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시장에서 기술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또한 이제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연계해가지고 AI, 3D 검사 장비로 이제 사업을 확대 중이고, 또한 이제 뇌수술용 의료 로봇을 미국 FDA 승인 단계까지 이제 끌어가면서 비반도체 영역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 거점을 이제 미국, 독일, 중국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해외 수주라든지 공급망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상반기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했고 단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된 점은 이제 단기적인 좀 리스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은 현재 동사의 PER이나 PBR 수준은 업종 대비 비교적 부담이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성장 기대감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반도체 전자 장비에 대한 업황이 회복 국면으로 지금 이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고영은 이제 후공정 검사 장비의 수요 확대에 주된 이제 수혜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종합하면 이제 고영은 기술력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사업 확장이라는 구조적인 틀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은메달급 이제 성장형 중견 장비주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은메달은요 성장형 중견 장비주. 어찌합니까? 고해가 아니라 고영입니다. 예, 기억하시라고 강조해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메달 종목 알려드리진 않지만 힌트 드립니다. 카톡 채널에서 공개되는 금메달 기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넘버원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제 독점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진짜 이 회사의 매력은 전장 사업으로 세계 최상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이 기업들에 대한 기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로봇, 스마트홈과 같은 미래 먹거리를 이미 선점하고 있는 중이고 하드웨어 기업에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 기업은 현재도 강한데 앞으로 더 강해질 기업이라 생각하였기에 금메달로 손색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탄탄한 체력을 강조해 주셨거든요. 자, 이 밖에 이 종목 금메달을 뽑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네, 이 종목을 이제 금메달로 이제 제가 뽑은 이유는 네.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을 이제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미래 산업의 핵심 축인 이제 AI 기반 제조 서비스 생태계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쿠다나 이제 옴니버스 플랫폼과 이 기업의 이제 로봇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결합을 해가지고 실제 공장을 이제 디지털 공간으로 완벽히 구현하는 초정밀 가상 공장을 구축하는 협력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레온이라든지 클로이와 같은 이 기업의 이제 서비스 로봇 라인업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컴퓨팅 모델과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차세대 AI 로봇의 두뇌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의 냉각이나 전력 관리 등 AI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와 시너지를 내면서 AI 서버에 대한 증가에 맞춰서 새로운 수요처 확보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 역시 이제 전장 AI 가전 그리고 B2B 중심으로 이제 회복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고
고부가에 대한 제품의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장 산업은 꾸준한 수주 증가로 이제 중장기적인 실적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기업 가치 상승의 좀 핵심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종합하면 이 기업은 엔비디아와 뗄리면 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AI 제조 그리고 로봇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삼박자 모두 잡는 구조적 성장의 이제 변곡점을 통과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노은민 자문역의 군메달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